리더십 강의하는 학생 여러분, 여기 작은 데 보면 이제 백운산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저 앞에 보면 큰 백운산 표시는 돼 있고요. 여기 백두대간, 백두산부터 우리나라 줄기를 쭉 내려오고 있는 이제 백두대간의 하나입니다. 저 정면으로 보이는 곳은 이제 지리산이 있고요. 위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이제 맥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9시에 저 숙소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쪽까지 왔습니다. 글쎄, 우리가 리더십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리더십 뒤에 주제는 그 주제 지금 여기서 까먹었네. 위임, 권한의 위임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리딩을 해야 되는가. 우리 학생 중에 한 친구는 저한테 고민을 토로하면서 어떻게 조직을 잘 끌고 갈 것인지, 그래서 또 애로도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뭐 누구나 마찬가지, 항상 저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애로사항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하는 것이 뭐냐면 저를 먼저 이렇게 좀 도전을 해요. 오늘처럼 제가 어제도 강의가 있고 내일은 강의가 있는데 오늘 잠깐 시간이 나서 가까운 산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항상 뭐 저 자신한테,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1등으로 뭘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해볼 적은 없지만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올라오면서 중간중간 힘들어서, 여기가 1280 정도 돼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입으로 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던 것들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제가 포기하면 앞으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벤처와 리더십 그런 과목을 수업을 한다라는 게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구한테 리더가 되고 또 내가 팔로워가 되고, 단지 그냥 관리자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리더가 되려면 내가 조금 더 힘드는 노력을 해야 되고, 다른 친구가 있을 때 좀 도와주는 이런 것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목 앞으로 이렇게 다섯 번 정도 더 남았는데, 글쎄 앞으로 기회가 되면 과목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 얘기도 들려드리겠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이라는 그런 얘기도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원래는 여기가 지금 TV에서 보면 뭐 단풍놀이 가지 말라, 사람들 많이 한다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여기 오는 동안은 뭐 만난 적은 없습니다. 위에 보면 저쪽에 이제 몇 분 앞에 계시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접촉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많지도 않습니다. 좀 그런 곳을 찾아서라도 내가 호연직이라고 하는 기상을 찾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리더가 되는 거고, 또 그래야 팔로워가 올 수 있겠죠. 누군가에는 내가 팔로워가 되고 어디선간 내가 리더가 된다면, 그 중에 모든 것을 아울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것만 있다면 뭐 어떤 것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또 즐겁게 만나도록 해요. 네, 안녕. 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환경이 낯설죠? 저도 좀 낯선데 뒤에 그림자도 있고, 여기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거창에서 잠깐 인트로를 했잖아요. 오늘은 거창이 아니었고 지난주처럼 거제. 제가 거제에서 거제 하청면에서 했고요. 여기는 지리산 밑에 함양. 함양이 다함자에다가 볕양자. 여기가 이제 다볕 학교라고 해요. 제가 앞쪽에다가 지금은 이제 저녁 시간에 제가 찍고 있고요. 낮 시간에는 우리 학생들한테 앞쪽에서 그냥 가볍게 제 소회도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지난주에는 그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통 못하는 리더와 소통 잘하는 리더에 대해서 기록을 이제 보내달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이 강의 촬영하는 이 시기까지는 우리 학생들께 별로 오질 않아가지고 제가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쉽지가 않아요. 제가 좀 이제 당부를 드리면, 중간에 혹시 헷갈리는 게 있고 그러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모두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뭐 다른 고민이 있는 학생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통화를 했는데, 제가 뭐 누구 실명을 얘기하진 않지만 이제 우리 학생한테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여러분한테 수업하는 교수라고 저한테 상의도 해줄 정도면 저가 뭐 고맙죠. 앞으로도 어떤 일이든지 제가 지금 뭐 저를 지금 10주차 정도 계속 보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만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보면서 어떤 교수인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랑 상의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또 리더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리더십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이제 리더와 권한 위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사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혼자 다 할 수 없거든요. 아시죠? 리더가 어떻게 다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을 줄 건가? 원래 국민은 대통령이 일하라고 대통령 한 사람을 뽑은 거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정부를 조직하고 또 그 밑에 직원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권한의 위임. 대통령만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조직을 하더라도 당연히 위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권한 위임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권한 위임이란 뭔가 보면 권한 위임의 정의 및 효과를 먼저 봐야 되겠죠. 이제 권한 위임이라는 건 이런 거겠네요. 의사결정이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재량권과 책임의 배분이 권한 위임이다. 크게 보면 재량권하고 책임을 배분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 공유 등을 통한 권한의 배분이다. 재량권, 책임, 정보 공유를 이렇게 배분해 주는 게 권한의 위임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권한의 위임을 했을 때 그럼 무슨 효과를 얻을 수 있겠나 이렇게 봤을 때, 먼저 권위적 의사결정과 정보의 중앙 집중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관리 기법인데, 이 권한 위임을 하면 제일 먼저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 동기가 올라가겠죠. 내가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 권한이 없으면 그런데 나한테 권한이 있으니까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제대로 해야지,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책임성을 강화하겠죠. 나한테 왔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겠구나. 근데 나한테 일이 왔긴 한데 권한의 위임이 없다 그러면 책임질 일이 없겠죠. 여러분이 지금 조별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조장만 뽑고 그 뒤에는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떤 역할마다 권한을 준다면 거기에 맞는 동기유발이 분명히 되겠죠.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자신감이 올라가고 내면적 신념과 동기부여가 올라가겠죠. 개인의 내재적인 업무 동기도 증진되겠죠. 사실 여기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 뭐 증진, 재고 이런 걸 제가 편한 말로 쓰고 있고요. 여기다가는 좀 문어체로 쓰는 거고 저는 이제 구어체로 말을 하는 거니까 양쪽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재에는 좀 더 길게 서술형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교재를 보면 충분히 또 이해가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이 교재 내용을 좀 더 요약해서 실제로 뭐 리더를 하려면 좀 더 보고 실습을 하고 이러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형편상 그 형편은 좀 아니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좀 실감나게 얘기하려고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권한 위임이라는 게 이제 발전 과정이 있었겠죠. 뭐 1950년대까지 보면 행태 과학의 관점에서 개인의 동기부여, 그리고 개인의 가치, 여기 잠재력의 중심이 되는 게 권한 위임이었다면, 70년대 후반으로 돌아가면서는 이제 개인에서 벗어나서 집단과 조직에 대한 상황론적으로 접근이 되는 거죠. 90년대로 넘어오면 몰입, 만족, 주인식 등의 이제 주제가 본격 연구가 되는 거죠. 권한 위임이라는 게 그냥 개인한테 동기부여하고 권한 위임만 된다 이런 거였다면, 집단 조직의 발전, 그 다음에 뭐 몰입, 만족, 좀 더 큰 주제까지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게 권한 위임의 발전 과정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리더십에서 그럼 이제 권한 위임이 왜 중요한가? 조직 구성원이 담당하는 일에 대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보유하게 되면 일단 자기 통제감,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구나라는 것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무력감하고 스트레스가 없어지고요. 강한 업무 의욕이 생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해관계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이 되고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을 할 수가 있겠다. 일일이 팀장의 허락을 받아서 결정한다면 대고객 서비스 품질의 신속성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권한 위임이 된다면, 이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가는 편의점도 그렇고 또 뭐 패스트푸드점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점원인데 주인처럼 아니면 자기 역할에 대한만큼은 책임을 지면 우리도 그 사람하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 사장님하고 얘기해 봐야 돼요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누가? 고객이, 또 담당자가. 우리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권한 위임이 돼야 충분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겠죠. 이해되셨죠? 네. 권한 위임의 이제 구성 요인을 보면 뭐 책에는 이제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제가 4가지로 요약을 한 걸 보면, 제일 먼저 의미, 그리고 역량, 자기 결정력, 영향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는 어떤 거냐면 자신이 맡은 일이 스스로의 신념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량은 특정 과업을 처리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기 결정력은 재량권이나 주도권을 가지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믿음이나 행동이 되겠습니다. 영향력은 자신의 활동이 조직 전체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념. 그래서 권한 위임은 의미, 역량, 자기 결정력, 영향력, 요 4가지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권한 위임의 이제 효과는 그러면 어떤 게 있겠나? 권한 위임을 했다 그러면 앞쪽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제일 먼저 조직 구성원의 이제 자긍심이 있겠고요. 상하 대인관계 능력 및 집단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을 한다. 조직적 측면에서는 환경에 대한 탄력성이 탄력성이라는 건 적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따라가고 내려갈 때 따라가고. 조직 경쟁력이 확보하고 조직 풍토가 개선된다. 이건 이제 조직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권한 위임을 하면 우리 조직이 좋아진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권위적 의사결정과 중앙 집권적 경쟁 방식이 아닌 조직 구성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조직 관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계층 조직인 공공부문과 정부 조직에서 발생하는 권한 남용 등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 가능하다. 무슨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직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고객 만족도 향상이 된다. 조직 운영의 혁신을 위한 저변 확대가 가능하다. 뭐 다 좋은 얘기죠. 근데 전반적으로 개인은 개인대로, 조직은 조직대로 다 좋아야 되는 거죠. 개인은 자긍심, 결정 능력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직은 뭔가 좋아지는데, 이게 기업이라면 생산성 향상이나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게 좋겠죠. 그래서 권한 위임은 크게 보면 개인한테는 자긍심, 대인관계 능력이 좋아지는 것, 조직한테는 생산성이나 고객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 고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권한 위임은 해야 돼요? 해야죠. 아시겠죠? 권한 위임을 하는 리더, 권한 위임하는 리더의 종류를 보면 이제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권한과 업무를 함께 부여하는 리더죠. 뭐 딱 봐도 이상적이겠죠. 권한도 주고 업무도 주고. 근데 책에 보면 그렇고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유는 이제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권한 위임 없이 업무만 부여한다. 왜? 못 믿으니까. 밑에는 권한만 부여하고 업무를 안 준다. 이유는 부하 직원의 업무 처리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조직 내 리더의 입지를 고려해서 제가 너무 일을 잘하면 내가 밀릴 것 같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내가 못 믿거나 업무만 준다는 얘기는
그 사람한테 내가 지시를 계속 하려고 권한을 주지 않고 그리고 내 헤게모니를 뺏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 내 문제, 위에 있는 리더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자신감이 없거나 내가 능력이 없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권한하고 업무를 함께 부여하려는, 누구든지 이렇게 하고 싶다는 게 이상적으로 다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하느냐? 왜 못 하느냐? 자신감이 없고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능력만 키우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여러분들 이제 리더가 됐을 때 충분히 권한과 업무를 함께 부여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왜 우리 상사는, 우리 리더는 나한테 업무만 주고 권한을 안 주지? 아니면 권한만 주고 업무를 안 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쵸? 내가 팔로워일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내가 능력을 키우고 나의 자신감이 생긴다면 충분히 권한과 업무를 함께 부여하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겠죠. 아시겠죠? 다음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죠. 리더가 권한 위임을 주저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리더가 해야 할 관리 업무가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되어 리더가 불필요하게 될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냥 구체적인 두려움이 아니고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은 구체화시키면 없어지는 겁니다. 수치화하면 리더로서 지금까지 누렸던 힘이나 권한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해온 직장 생활과 다르게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저항감 혹은 조직의 구조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부하 직원들이 리더를 상사로 인정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의식 때문이다. 조직 내의 종래의 수직적 질서 체계가 망가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권한위임을 하기 위한 리더 자신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자신감이 부족하여 조직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리더십의 결여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쭉 하나하나 쭉 나와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두려움, 불안감, 불안의식 다 이런 건데 그 기저에,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권한을 위임하려고 하면 분명히 내가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해하셨죠? 자, 1부는 일단 여기까지 좀 하고요.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좀 끊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파일도 제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2부로 잘랐고요.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권한 위임 리더의 바람직한 역할, 이렇게 먼저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권한 위임을 하는 리더는 구성원들의 역량을 개발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제가 좀 쭉 말씀드렸지만 구성원들 역량을 개발해 주고 구성원의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업무를 주고 또 그 사람이 책임감이 있으면 당연히 권한을 주겠죠. 글쎄 뭐가 먼저일까요? 능력을 갖고 있는 부하 직원, 팔로워가 있으면 주게 되니까 너가 키워라. 그건 이제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리더 입장에서 보면 내가 우리 조직원들의 구성원들의 역량을 개발해 주는 것이 앞으로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내가 해놓으면 나중에 권한을 넘길 때도 충분히 넘길 수가 있고 내가 그러면 점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구성원들의 역량을 개발해 주자. 그리고 두 번째는 도전적인 기회를 만드는 창조자가 되자. 도전적인 기회라는 건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들은 업무에 일일이 관여하는 것은 리더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엄청 많은데 거기에 내가 리더가 됐다고 일일이 막 간섭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구성원들이 좀 이렇게 튕겨 나가지 않을까요? 뭔가 반발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전적인 기회를 만드는 기회 창조자가 되면 구성원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일을 찾아서 수행하고
자신들의 업무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테니까 도와주면 되겠죠. 예,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도전적인 목표 설정자가 되자. 구성원들이 조직의 전략적 목표와 핵심 가치를 명확히 알고 있다면 리더의 명령이 없더라도 자율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목표 설정자가 되자라는 거에 이유가 되겠죠. 뭐 리더가 되면 행동도 할 수 있겠지만 목표 설정을 해주고 목표 설정에 따른 직원들이 거기에 맞게 움직인다면 나는 충분히 권한이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비전 상담자. 물론 뭐 도전적인 목표, 비전 다 마찬가지로 이런 비전을 만들고 나면 비전이 있으니까 자기들 역량을 키우겠죠. 멤버들이 또 우리랑 비슷한 비전을 가지고 있겠죠. 예,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권한 위임을 하더라도 충분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야. 뭐 한번 힘써 봐봐. 해보다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와 잘 될 거야. 이런 말로 격려를 해주는 게 비전 상담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코치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코치는 이제 어디 가나 있습니다. 저도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코치 역할도 많이 하고 뭐 이름을 퍼실리테이터, 뭐 코디네이터, 카운슬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이제 코치, 스포츠는 보통 코치 역할이 많은데 코치는 나보다 선수보다 운동을 잘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보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옆에서 코치 역할을 잘해줌으로써 뭐 이게 이제 운전대를 잡고 이제 운전교습소 수강생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권한이임을 해주고 나면 그때부터는 코치 역할을 해줘도 되는 거죠. 내가 코치 역할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권한이임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가니까 내가 코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권한위임이 되는 거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권한위임의 매트릭스를 보면 매트릭스라는 게 이렇게 이제 표가 있는 거잖아요. 세로 축에는 셀프 리딩,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자기 주도성, 그 다음에 캐패시티, 가로축은 캐패시티, 그거는 역량이라고 표현하겠네. 영어로 캐패시티는 역량, 셀프 리딩은 이제 자기 주도적 자세 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도 잘하고 역량도 있으면 권한위임을 팍팍팍 그냥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아래쪽 보면 셀프 리딩은 작아요. 근데 능력은 있어요. 그러면 셀프 리딩의 능력을 좀 주면 좋겠죠. 그래서 동기부여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아, 넌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이런 목표가 있으면 할 거야.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면 또 되겠죠. 그 다음에 셀프 리딩은 좋아요. 근데 능력이 부족하네요. 어떻게 하면 돼? 뭐 능력을 키워주면 되겠죠. 조언해주고 트레이닝 시켜주고 훈련시켜주면서 능력을 키워줄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좀 채워줘서 조언을 해주거나 조력을 해주면 또 권한위임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당신한테 이만큼을 줄 텐데 요 어려움은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언제든지 나한테 와. 좋겠죠? 그 다음에 셀프 리딩도 부족하고 캐패시티도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 권한을 준다? 뭐 이렇게 권한을 주더라도 대부분 교육을 하고 지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요 매트릭스에 맞는 상황에 맞는 권한위임을 해야 제대로 된 권한위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상대방의 셀프 리딩이나 캐패시티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래 권한위임이 좋으니까 다 줄게. 업무도 팡팡팡 다 주니까 막 무너지죠. 예, 그러면 어렵잖아요. 안 되겠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권한위임을 해야 된다. 매트릭스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창의적인 팀 운영. 우리가 이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팀의 창의성을 높이는 리더와 창의성을 낮추는 리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팀의 창의성을 높이는 리더 한번 보시죠.
자유로운 표현을 조장하고 개방적 풍토를 조성한다. 아싸. 네. 스트레스와 불안을 조성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팀원이 몰두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시간 제한을 없앤다. 팀원의 아이디어가 형편없더라도 핀잔을 하거나 면박을 주지 않는다. 특정 팔로워의 의견에 편을 들거나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현하지 않는다. 아이디어가 조직에 도움을 준다고 판단되거나 좋은 결과를 나타낸 경우 포상을 하여 다른 팀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한다. 팀원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든다. 창의성을 높이는 리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팀의 창의성을 낮추는 리더는 반대이겠죠, 대부분. 과제로 팀원을 통제하려고 한다. 저는 과제로 우리 학생들 통제하려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가시적인 결과만을 중요시한다. 저는 아니에요. 팀원을 비난하거나 자주 야단치고 화를 낸다. 칠 기회도 없죠?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뒤로 물러나 포기한다. 안 되겠네요. 리더 의견에 반대되는 상황에 적대적이다. 아닙니다. 팀원들이 리더에게 약간 실망하고 있다고 느낀다. 네, 지레 겁먹고 있는 거고요. 팀원들에게 직접적인 방법으로 그가 잘못한 것을 지적한다. 아니겠죠. 자, 이런 것들 입에 전부 나열할 것도 없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창의적으로 팀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팀의 창의성을 낮추는 리더가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조장님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당연히 팀의 창의성을 높이는 리더가 되셔야지 되겠죠. 그래야 앞으로 우리 그래봐야 한 5주뿐이 안 남았습니다. 지금 벌써 10주째잖아요. 앞으로 남은 5주 동안 또 우리 팀원들하고 조원들하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걸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리더가 있는데 팔로워가 있고 관리자는 뭐냐. 리더의 얘기는 많이 하지만 이제 팔로워에 대해서 얘기한 건 별로 없어요. 팔로워는 뭐냐? 그러면 우리 21세기 이제 문명 국가로 왔을 때 조직 내에서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위기적 조직과는 다르게 점차 수평적 조직 구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권하고 책임의 범위와 무게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조직 내에서 리더가 팔로워의 위치에 있기도 하고 팔로워가 다시 리더의 역할을 하는 형태의 조직이 지금은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자기가 훌륭한 팔로워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국가로 보면 대통령은 팔로워가 되기 어렵죠. 그 외에는 대부분 팔로워가 될 수가 있고요. 회사로 보면 사장님은 팔로워가 되기가 어렵지만, 근데 또 다른 조직에 가면 사장님도 팔로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나도 어떤 훌륭한 팔로워가 돼야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바람직한 팔로워는 뭐냐라고 이렇게 보면, 바람직한 팔로워는 리더가 제시하는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철저히 이해하는 팔로워다. 두 번째, 리더에게 직접적으로 협조하려는 긍정적인 자세가 있는 팔로워다. 그 다음에 리더와 의견 차이 시 부드럽고 겸손한 자세로 의견을 개진한다. 의견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의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팔로워 입장에서 대안이 없을 시에 침묵을 좀 하는 게 좋겠죠. 내가 뭘 얘기해도 대안이 없는데 거기다가 막 의견을 했어요. 그럼 얘 대안을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그럼 어떡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다음에 업무를 정확히 인식하고 권한과 책임을 성실히 완수한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바람직한 팔로워. 우리가 조에 조장은 하나고 팔로워는 5명, 6명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람직한 팔로워가 돼야 우리 조가 제대로 돌아가겠죠. 리더와 팔로워가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 아시지 않나요? 벌써 10주 동안 해봤죠. 잘 되면서 배웠고 안 되면서 배웠을 거예요. 고민하면서 배웠고 해결하면서 배웠고 이런 걸 배웠을 겁니다.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친해진다. 예, 하셨죠? 평가와 피드백이 활발한 조직 유지를 해야 친해진다. 네.
이렇게 던져보고 또 피드백하고 또 이렇게 해보고 피드백하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네. 조직 구성원의 제안이나 의견을 과감하게 수용한다. 예, 이렇게 쉽게 쫀쫀쫀쫀 이런 거 말고요. 과감하게 푹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수한 성과를 인정하고 보상한다. 친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수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실수를 포용한다. 그죠? 실패를 징계로 대체하는 조직 문화를 유연하게 변경한다. 실패했으니까 한 대 맞아. 너는 손해를 봐. 너는 뭐 벌 받아. 이런 거보다는 실패를 했을 때 다른 쪽으로 유연하게 넘길 수 있는 조직 문화가 돼야 친해질 수 있겠죠. 그럼 실패가 두려우면 아무것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운동이나 이런 거에 뭐 실패 한 번 했다고 벌칙을 가하면 그 조직은 다 깨집니다. 예를 들어 뭐 야구든 축구든 어떤 운동에서 꼴찌하는 팀들은 이런 게 좀 안 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화 이글스를 제가 뭐 응원을 하는데 응원을 하면 뭐 합니까? 꼴찌. 제가 보는 바에서는 거기는 조직이 좀 잘못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건 뭐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이런 팔로워가 돼야 친해질 수 있다. 리더와 팔로워가. 근데 리더와 팔로워가 친해지면 뭐가 돼요? 그 조직이 잘 되는 거죠. 그 조직이 잘 되면 리더가 좋고 팔로워가 좋고 다 좋은 거죠.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원들끼리, 우리 조원들끼리 친해지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잘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끼리는 단톡방이든 어디든 끊임없이 친해지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시면 당연히 우리 조가 좋아집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이제 그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리더와 관리자의 이제 차이가 뭘로 나타나느냐? 뭐 지금 화면에는 위에 이제 제목이 좀 잘못 들어가 있는데 그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저쪽에 1번부터 보면 리더의 특성, 관리자의 특성 이렇게 21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내가 똑같은 리더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저 사람은 관리자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사람이 있어서 구분을 해보면 리더는 현실개혁에 관심이 있고요. 혁신가 스타일인데 관리자는 현상유지나 행정가 스타일이라는 게 좀 크고요. 뭐 창조적 아이디어가 있다면 관행과 규정을 좋아하는 것, 도전 정신이 있다면 현상유지.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면 대부분 혁신가라든지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 솔선수범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현상유지나 뭐 관행과 규정을 좋아하고 그렇다 그러면 나는 관리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리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다음에 또 리더는 무엇을, 왜 이런 고민을 하고요. 정의, 공정, 절대적 가치 부여를 하고요. 조직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데 반대로 보면 언제, 어떻게 뭔가 이렇게 자꾸 좀 이런 표현은 뭐 좀 쫀다 그러는데 그죠? 예, 그런 게 하게 되는 겁니다. 질서와 기준을 지키려고 고집을 하는 거고요. 규정에 벗어나면 거부하는, 유연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리더는 이쪽에서 보면 좀 유연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쪽이라 그러면 관리자는 고집스럽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만 해서 부려먹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관리자 유형이라 세상에는 리더도 있고 관리자도 있는데 누군가는 자기가 관리자 하면서 리더처럼 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인정을 못 받죠. 내가 나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특성을 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기 권한의 이제 자기 권한 위임인데요. 권한 위임을 했을 때 기대 효과는 뭐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형성에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고 업무 영역이 넓어지고 책임과 권한이 늘어난다. 좋은 거죠. 자기 권한 위임을 하면 이런 기대 효과가 있다. 이걸 전부 합치면 회사로 보면 조직으로 보면 뭐예요? 조직이 활성화되고 좋아지는 겁니다. 개인으로 보면 내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책임과 권한이 늘어나고 업무 영역이 늘어나는 것. 서로 좋은 거라는 거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이 되겠네요. 여기 책에는 뭐 영어로 쭉 써 있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자기 권한 위임의 실현 방안이다. 자기 권한 위임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고 보면 7가지가 있는데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라.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라. 목표를 설정하라. 시간을 관리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언행을 조심해라.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라. 다 좋은 말이죠. 이렇게 하면 그 권한 위임도 실현되지만 어떤 조직에서도 살아남고 그 조직은 잘 되고 나는 점점 더 커가는 이런 리더가 점점점 더 될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제 쭉 해드렸고요. 이번 주 이제 과제는 조별활동 과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쪽에 보면 이제 피드백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내가 피드백을 받아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뭐 감동적인 피드백을 받아본 경험, 보람 있는 피드백을 해주었던 경험,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 친한 친구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듣기 좋아하는 말, 듣기 싫어하는 말. 그래서 피드백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피드백 이런 걸 잘하는 게 권한 위임을 통해서 리더가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피드백에 대한 이제 경험 토의를 해볼 거고요. 요거는 기록을 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보내주시고 조별로 토론을 해가지고 우리 조장님은 조별로 뭐 단톡방이든 토론했던 그 사진 한 장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조장님이 강의 사진을 보내주는 건 마지막까지 조별 활동 과제 이 강의를 다 본 조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이 조별 과제 활동을 해갖고 개별로 보내주는 거는 다 왔는데 조별 활동 사진이 없다 그러면 이 조가 마지막까지 제 강의를 듣지 않았던 결과가 되겠네요. 좀 그렇더라고요. 강의 끝까지 이렇게 누구 조 한 명이라도 다 듣고 이 교수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번 주 강의는 개인적으로 이걸 다 보내주는 겁니다.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데 대신에 전부 토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토의를 하고 토의한 결과는 보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자기 얘기니까. 자기 얘기를 하고 친구들끼리 토의한 다음에 우리 조장님은 우리 조별로 토의했던 캡처했던 그거만 하나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권한 위임에 대한 토의입니다. 평소에 아까 자신을 돌아봐라 그랬으니까 7가지 여기 나와 있네요. 내가 자신을 돌아보는 방법이 무엇인지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잘 못하면 이렇게 개선을 하고 싶어요.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못하면 개선하고 싶어요. 삶의 목표는 있는가? 이런 거예요. 없으면 개선하고 싶어요. 시간 관리는 잘하고 있는가? 하고 있어요. 근데 잘 못하고 있으면 이렇게 개선하고 싶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네, 두려워하지 않는데 아니라면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언행을 조심하고 있는가?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선할 것.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거 개선할 것. 앞에 나와 있는 그 7가지에 대해서 자기 권한 위임의 실현 방안 7가지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는 의견을 우리 친구들한테 각자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요 2가지 앞에 거하고 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조장님들 명심해 주세요. 그냥 개별적으로는 전부 저한테 우리 과제로 다 제출하시는 이건 조별 과제가 아닌데 조장님은 우리 조별로 토론한 과제를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셔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건 뭐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귀찮을 수도 있겠네요. 뭐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이제 우리 3주차에 비전 수립을 하고 했죠. 셀프 미션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이 리더십 과목 전체적으로 시상을 하겠답니다. 경진대회에서. 그러니까 역량 강화 활동 결과 시상을 하겠다는 건데 우리 수업당 개인적으로 2명을 제출해 달래요. 그 중에서 평가를 해갖고 장학금 시상을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비전, 우리 3주차에 배웠던
비전 3주차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왜 안 나오지? 그 자기 사명서 적었었던 거 있잖아요. 나의 비전 수립. 나의 비전 그 사명서 보면 뒤에 적었었잖아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국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나의 사명 선언문 이렇게 적었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한글로다가 간단히 A4지 한 장으로 제가 적었는데, 제출하는 건 뭐 어떤 식으로 꾸미셔도 됩니다. 아니면 뭐 제출 안 하면 저는 요 부분을 이제 발표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자기가 이걸 갖고 발표하셔도 되고, 11월 6일까지 개별적으로 PPT를 만들어서, 아니면 다 본인 능력에 맞겠습니다. 한글로 발표하셔도 되고, 내용은 그걸 주시고 그 다음에 발표 영상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요걸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보고 평가를 해서 2명을 뽑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출을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기한은 11월 6일까지,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나의 사명선언문 비전, 요 비전 수립과 셀프 미션, 요 사명선언문 그때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꾸미셔도 되고요. 내용을 만들어 갖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이번 주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앞으로 50분이 안 남았습니다. 좀 더 집중해서 수업을 저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물론 저도 지금 뭐 바빠서 좀 멀리에서도 강의도 찍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도 좀 더 열심히 하고, 또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해서 여러분들의 제가 상담자, 코치 역할을 해드릴 테니까 뭐 그런 거는 제가 절대로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 건강하게 마치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